행정사회중앙교육연수원국장 배성미입니다. 줌으로 접속하신 행정사님께서는 목소리 잘 들리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고맙습니다. 26-4 4월 실무교육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7일 금요일까지 3일간 기본소양교육이 진행되며 다음 주 월요일인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실무 수습교육이 진행됩니다. 기본소양교육 1일차에는 행정사 법령제도에 의해 부동산 등 손실보상, 행정심판 이론 및 실무 과목이 진행되며 2일차에는 출입국 관리, 민원행정 및 계약 실무, 노동행정 및 계약, 기업행정 과목을 3일차에는 국가보훈, 법인설립, 조달행정 과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기본소양교육 1일차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행정사 법령제도의 과목을 박원신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부터는 부동산 등 손실보상 실무 과목을 김영호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행정심판 이론 및 실무 과목을 김영일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출석 확인을 줌을 통해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연락을 받지 않으셨다면 출석은 정상 처리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 일정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잠시 화면 조정 후에 박원신 교수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뵈면 제가 제일 기뻐요. 저도 행정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뵈면 정말 기쁩니다. 이 온라인 상에서는 직접 얼굴 못 뵙지만 또 온라인 상에서도 여러분 뵙게 된 진짜 영광입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그 사람은 너와 나라는 책에서 인간은 서로의 만남 속에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 이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기쁨의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행정사 법령제도 2회 과목 첫 시간에 하기 때문에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행정사로서의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될 법을 알고 행정을 알아야 될 것인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 시간에 항상 기본소양교육 첫 시간에 행정법령 제가 지금 이 강의는 한 10여 년 이상 해왔습니다. 우리 행정사제도가 처음 생기면서 2013년도에 제가 자격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공직의 경력으로 이제 참관 서기관 공직의 경력으로 제가 행정사 자격을 받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뛸 듯이 기뻤어요. 왜? 이게 다 공직의 사무관 서기관을 한 15년 하다가 또 석박사 해가지고 바로 법정대 교수로 옮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디지털 시대 사이버대 총장으로 오라고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파란기사 제도가 생겼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이건 하늘이 내린 선물입니다. 나에게. 여러분 행정사 정말 선물로 생각하세요. 귀한 선물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놀지 않고 지금까지 일해요. 그렇죠? 대학 교수 65세 정년하고 총장 7세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막 놀려고 그러니까 은퇴하고 이 시대에 참 있는데 바로 이 제도가 생겼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일을 해보니까 또 너무나 보람이 있어요. 행정사라는 일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이렇게 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리 대한행사에서는 고문으로 또 이제 교수로 이렇게 위촉받아서 지금까지 해왔고 처음 2014년도부터 이제 일기로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처럼
그때는 한 달간 교육을 받았어요. 실습교육까지. 하자마자 받자마자 바로 3월 달에 그 교대역 있죠. 법원 앞에 거기다 사무실을 냈어요. 행정심판 소망이라고. 그래 바로 교육장까지 이 정도 한 3, 40명 들어올 정도 옆에다 마련해가지고 돈도 많이 들었어요. 월세도 많이 내고 그 교육을 쭉 해왔어요. 사실은. 그 이제 대한행세가 통합이 됐잖아요. 하나 처음에 한 7, 8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가 2021년도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돼서 통합된 거기에서 제가 이제 교육위원 교수 또 초대 이사로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또 우리 새로 오신 회장님이 고문도 좀 해달라고 고문은 전 회장단 또 이제 우리 또 장관 출신도 많잖아요. 우리 행사.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도 고문을 또 이렇게 맡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행정사에 된 걸 가장 크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쁘게 생각하세요? 예, 온라인상에 있는 분들도 감사하고 근데 뭐든지 기쁨과 감사를 해야 더 잘 돼요. 그렇죠? 오늘 그렇습니다. 에이 이건 막 힘들고 어쩌다 하면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그냥 간단히 제 인사 말씀 겸 제 소개 말씀 드리고 바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행정사 목표 비전 성공 비결 둘째는 주요 법령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을 꼭 알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법률이 전부 몇 가지나 법령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5,000개가 돼요. 5,000개 법 중에 행정에 관한 법령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4,600개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우리 행정사 해야 되는 게 전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사실 우리 행정사. 그렇기 때문에 4,600여 가지 행정에 관한 법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뭡니까? 행정기본법입니다. 그렇죠? 2021년도 우리가 행정사회가 통합되면서 그때 당시에 시행이 됐어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이런 거 법률 문제를 또 알아야 바로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법령 행정기본법 이렇게 주요 법령은 사실은 헌법부터 민법, 행정법, 사법, 형법 다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 이런 법을 다 알아요. 대학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학기 동안 6개월 동안 헌법 같은 건 한 학기 거의 끝냈어요. 한국으로 되어 있으니까. 민법 같은 건 2년을 해요. 그렇죠? 총칙, 물권법, 채권법. 요즘에 민법이 개정돼가지고 또 민법 새로 나온 책은 우리 배울 때는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상속법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또 채권법이 앞섰더라고요. 민법, 총칙, 채권법. 그렇죠? 물권법, 그 다음에 친족상속법. 이렇게 지금 교재를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런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든 법령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오늘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행정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사 제도, 행정사 법령. 우리 행정사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사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국민 상담 컨설팅. 우리 행정사법 2조 6항에도 국민의 상담을 잘해야 됐어요. 그렇죠? 상담 컨설팅. 행사 일종의 목적이 뭡니까?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렇죠? 행정자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행사법이 있다. 행사법을 목적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컨설팅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국민의 편익을 잘하려면 그러면 또 교육 컨설팅 이론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들 자격 받으려면 좀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저는 1회 때 공인중개사 자격 받았어요. 왜 제가 받았느냐? 그때는 3급 분류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시험 이름도 길었어요. 그렇죠? 사무관으로 들어가는 시험이. 지금 이제 행정고시 이름 바뀌었잖아요. 뭐.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무관이 나면 3급 분류, 연명 5급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바뀌었으니까. 그 합격을 했어요. 합격해가지고 제가 사법고시만 한 5, 6년 공부하다가 안 되니까 행정부 쪽으로 그 공부를 했다. 에이, 내가 이거 한번 석사학위, 박사학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야간부에 사업학급 이상 응시 자격이고요. 야간부.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석사를 하고 나서 거기서 박사까지 학교인데 박사는 위탁교육 나중에 놀아야 되는데 왜 공무원이 놀 수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국장급 뭐 부장급 이상 실장급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국대학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양쪽에서 다 제가 우수한 성적으로 또 잘 졸업했다고 해서 서울대학교는 동창회 이사를 시키고 당국대학교는 동창회 공무원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행정사로서 더 행정사를 하고 있으니까 더 거기서 영향력이 있어요. 그렇죠? 서울대하고 당국대 이런 데서 행정학과에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제가 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아주 앞으로 비전 있고 그런 일에다 해설이가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제 이러한 행정사로서 여러분들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행정사님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행정사로 성공하려면 행정 1조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그렇죠? 그런데 행정기본법도 보니까 국민의 권익 도모가 목적이 있어. 그렇죠? 똑같습니다. 행정에만 보면 전부 국민 편익 도모, 국민 권익 보호입니다. 그렇죠? 목적. 아까 4,600여 가지 행정에 관한 법이 전부 목적이 보세요. 국민 편익, 국민 권익. 그렇죠? 우리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그러려면 이렇게 성공하려면 이런 성공도 사회요소라든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 사회요소는 이건 하버드, 제가 연구한 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겁니다. 그 결과를 교수들이 연구했어요. 성공하려면 여러분들 행정사로서 성공하려면 첫째는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행정에 관한 지식도. 그 다음 지혜도 있어야 돼요. 지능도 있어야 돼요. 지능 지식도 있어야 돼요. 기술력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 자세가 성공의 97%예요. 여러분 놀랐죠? 되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1등해라.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다 성공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공하더라도 자세가 좋으면 100% 더 성공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세. 여러분 행정사로서 훌륭한 자세를 갖고 인간관계가 성공의 85%. 관계도 잘해야 돼요.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제가 아까 시작 전에 좀 준비하려고 여러분과 일일이 인사는 못 나눴지만 정말 서로 좋은 인간관계, 좋은 자세.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국민들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자신의 소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사무엘 울만이라는 유명한 청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다. 그렇죠? 꿈과 열정을 이루면 됩니다. 내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꿈을 잃지 마세요. 푸른 꿈을 꾸면서 앞길을 향해 노력하세요. 행사를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렇죠? 그럼 늙지 않아요. 제가 사람이니까 그래요. 제가 지금 행사 중에 하면 꽤 나이가 많은 편이 해축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수되고 총장 떠나니까 70이 넘어서 이걸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떻게 되어 봅니까? 나이가 많아 보여요? 응? 굉장히 많아 보여요. 지난번에 장애인들만 모았고 내가 강의를 해서 내 나이가 몇 살이냐고 장애인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떤 사람 80이요, 어떤 사람 70이요, 어떤 사람 60이요, 어떤 사람 50이요. 그래서 50 맞다 그랬어요. 50. 왜 그런지 알아요? 실제 생체 나이가 의사들이 딱 조사해보면 50이래요. 내가 한번 넘어지가 다쳤는데도 의식을 일타시켰어요. 근데 정형외과의 의사에 가서 다 엑스레이 봤더니 무릎 관절이 50이니까 살았대요. 아니면 죽었대요. 80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정사회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100세까지, 120세까지 사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죠? 꿈과 열정을 꼭 잊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행정사회 행정 개념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무관 서기관 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행정에 관한 개념을 첫 시간에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Public Administration. 영어.
그분들이 전부 교수들이 하버드 대학 나오고 다 그랬더라고요. 저 국내에서 나와가지고 또 외국 유학 가서.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Public Administration. Public은 공공공익성. 여러분들 행정은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사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공익성. 애들은 적도잖아요. 그렇죠? 미니스타.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미니스트는 뭡니까? 목자, 장관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목자, 장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는 섬기고 봉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섬기고 봉사한다. 그러니까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이 국민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 게 바로 행정입니다. 그렇죠? 국민의 권익을 도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기관 공무, 저도 행정기관에 있었지만 좀 언제 또 목이 좀 고다질 때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이 그렇죠. 목이 고다져야지 뭐 국민들 보면 좀 약간 그런데 정말 그 잘못이잖아요. 국민을 겸손한 자세로 섬기고 하는 것이 바로 행정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행정사를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본에도 제가 이제 총무성 초청을 받아가지고 일본이 행정사 제도가 막 제일 잘 됐어요. 행정사 제도. 다른 나라보다도 일본이 행정사 제도가 잘 됐습니다.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행정사회도 전부 가봤어요. 거기서 행정사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거리 같자 가해 법률가.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가해 법률가. 그렇죠? 가해 법률가. 그렇죠? 거리 같자 왜 이렇게 썼겠어요? 거리의 법률가 이거죠. 거리의 법률가부터 좀 약간 낮아도 보이지만 거리에서 국민들을 책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총무성 우리로 말하면 행정안전부 같은 기관이에요. 설명을 하더라고요. 거리에서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바로 법률가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해야 된다. 그렇죠? 가해 법률가. 가해 법률가니까 좀 약간 낮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낮아진 자가 높아집니다.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면 된다. 그래서 국가 전문자협사를 우리 행정제도가 사실 2024년도 이제 7월 1일자로 정식으로 국가 전문자협사로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참고를 하시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사법 1조 목적대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발전에 기여한다. 특히 AI 시대, 지금 디지털 행정 시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행정사는 적극성도 있어야 돼요. 체인지 에이전트로서의 창조적 변동력군으로서의 국민의 기여함. 그렇죠? 저는 참 감사한 게 어떻게 하필 사이버 대학에서 처음에 20개 사이버 대학이 생겼거든요. 그게 총장을 맡게 됐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디지털 시대 사이버 대학을 맡아가지고 물론 총장이라는 게 다 뭐 인터넷이라는 그런 게 전문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아주 전문가예요. 그때 당시 인터넷 핸드폰 하는. 그래가지고 나는 가서 강의만 교육할 때 하면은 그 사람들 이제 PD나 이제 이렇게처럼 나는 앞에 가서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막 이렇게 하라고 막 가르쳐 줘요. 배워서 한 겁니다, 사실. 근데 그때 배웠던 게 디지털 시대 아주 그냥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 강의 들으시는 분들 아주 디지털에 지금 실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감사해. 그렇게 했다는 게. 그래서 바로 AI 시대에도 우리가 행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함께. 여기에 맞는. 지금 그래서 행정안전부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 권익을 위해서 바로 AI 시대에 맞는 상담도 해야 돼요. AI 시대에 맞는 디지털 행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계획이 다 세워졌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거기에 맞는 또 행정사에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자, 우리 뭐 행정사 분류 이런 걸 뭐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행정사 중에는 이제 뭐 외국 번역 행정사, 일반 행정사, 뭐 또 회사 행정사, 그렇죠? 이게 있는데 물론 회사 행정사 따로 또 교육도 별도로 합니다. 외국 이런 별도로.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 행정사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게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로 많이 걸 아시고 우리 행정사가 이렇게 있다 하는 걸 참고로 아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수가 지금 얼마나 된지 아세요? 행사 수가 지금 한 44만이 넘었어요. 대단하죠? 그동안에 지금 한 뭐 2014년도부터 들어왔으니까 지금 2026년이니까 동안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실질적으로 개업 등록한 행정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2월달에 우리 행사회 이제 총회를 한 거 했는데 그때 발표된 게 2,800명, 뭐 3,000명 정도 이렇게 그 내외가 되고 있으면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러나 가능하면 또 개업을 많이 해서 우리가 행정사업소의 위상도 드러내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행정사법에 대해서 요약하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목적의 행정제도를 정하고 행정 절차에 원활한 시기에 기하고 아울러 국민의 편의에 도모한다.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 행사를 연구해가지고 이런 연구를 국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국회의원들도 오고, 그때 전부 행정공무원들도 오고, 제가 세미나에 주제 발표했어요. 그 책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일본 행사에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구를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일본 행정사에 발전하는 사람이 했던 사람이 우리 KBS도 한 방송에 나왔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 행사를 차렸는데 고객이 안 오고 뭐 하니까 얼마나 외로운지 막 죽겠더래요. 처음에. 그래서 힘들었대요. 고객도 안 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알아요? 노래도 하고 또 악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달랬어요. 달래면서 막 계속 열심히 그래도 했어요.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고. 그랬더니 최고의 일본 행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수입도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행사가 됐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저도 악기도 좀 해요. 저 아코디언도 좀 하고 이렇게 음악도 제가 여러분도 좀 하셔야 돼. 이제 행정사에서 외로울 때 저는 문학 활동도 해요. 문학 창작 활동, 시인, 수출 활동 등등해야 되니까 계속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안 될 때는 그런 거 좀 음악 활동, 문학 활동. 우리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즐기세요 우리 사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다. 저는 요즘에도 우리 행정사 발전을 지금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왜 찍겠어요? 제 유튜브를 보면 벌써 구독자가 지금 만든 지 한 3, 4년밖에 안 되는데 56,000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강력을 시키면서 절대로 거짓말 안 해요. 뭐 어떤 사람 막 유튜브에 구독자 올리려고 안 주는 사람 좋다 말이 비디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돼요. 유튜브 강령에 그렇게 안 하도록 돼 있어요. 정직하게, 그렇지, 공정하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유튜브 강령에서 저한테 그렇게 왔어요. 내 유튜브는 다양하게 행정, 법률, 행정사, 그렇죠? 이 강의도 국민을 위해서 나가고 문화예술 강의도 나가고 또 제가 작사한 노래가 유명한 그림 공연가 작곡한 최영섭 선생이 12곡을 작곡했고 비둘기 작곡한 3곡, 일반 가요가 2곡, 17곡이 음악 저작권 협회 등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작권 협회 전문가로 행사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꽤 돈이 들어옵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벌써 17곡을 제가 직접 등록을 했어요. 행사가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꽤 쉽지 않게 돈이 들어와요. 저작권이라든지 그렇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노력하면요 안 되는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아마 박완신 TV 치면 등록 나오면 내가 누구 뭐 구독해라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해요. 나. 그러나 여러분 딱 보면 박완신 내 이름만 쳐도 박완신 TV가 딱 나오고 이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행정사를 많이 알리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행정사를 알려야 돼요. 아니 모르는 경우가 있어. 어떤 사람들 행정사 보면 뭐 행정사 뭐냐고 그러더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전문차게 썰어서 굉장히 큰 위치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사를 또 알려야 된다. 바로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이 행정사 행정에 관한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오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일본의 이런 책까지 봐서 직접 분석해가지고 한문 쪽 말하면 일본 건 다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읽어서 그때 국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자, 법률 연구. 그렇다고 우리가 법률을 어떻게 하냐. 자, 읽어보면 다 했습니다. 헌법부터 민법, 헌법, 뭐 여러 가지 법을 각 통해서 해야 된다. 법원의 판례도 알아야 되고 국회 정부 시스템을 통해서 국회에서 새로
나온 입법들, 새로 요새 법이 많이 바뀌잖아요. 이런 걸 행정사는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법률에 대한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법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헌법은 어떻습니까? 국가의 기본법이잖아요. 국가의 기본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이잖아요. 그 이름을 정확하게 해요. 기본 조직은 뭡니까? 정부 조직.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조직. 각 조직들이 헌법에서 다 명시됐어요. 그렇죠? 작용은 뭡니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행정작용이죠, 말하면. 우리가 행정에서 아까 국민에 대한 행정에 대한 의미를 얘기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개념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헌법에서 분명히 제1조, 4조, 5조, 10조 국민의 행복 추구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 행복 추구가 국민의 권익 보호잖아요. 그럼 오늘 헌법 위반을 하면 안 되잖아요. 행위상 헌법을 지키려면 바로 국민 권익 보호,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그렇죠? 노력을 해줘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헌법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조직법, 지방자치법도 알아야 지방자치단체 돌아가면 또 알아야 돼. 우리 행위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중앙조직도 알아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 시험 과목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조금 여기에 우리가 많이 그런 의견으로 나온다. 왜냐면 형법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실감을 해요. 왜? 제가 얼마 전에 업무정지 6개월을 당한 것을 행정심판 쪽에서 이겨주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길티시키고 여러분 한번 영업하다가 영업정지 6개월 못하게 됐다. 전문 자격사가 업무정지, 그 이제 일단 자격사들은 업무정지라고 그러고 일반 상인들은 영업정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만약에 6개월 정도 정지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실패하면서 나한테 왔어요. 제가 행정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이겨줬습니다. 한 4, 5개월 걸리더라고요. 행정심판서는 잘 썼어요. 거기에 법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6개월 이상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당하면 형사벌까지 고발을 돼요. 형사. 그렇죠? 그럼 경찰, 검찰도 가야 돼. 근데 우리 행정사가 그것까지 해주려면 형법도 알아야 되죠. 그렇죠? 형법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협법. 저는 그것도 감사하게 사법고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다 그때는 에우다시피 해도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많이 뽑질 않았어요. 한 10대 명 뽑고 뭐 하는데 그래도 거기 또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되고 행정사 된 게 오히려 감사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안 됐기 때문에 교수하고 총장까지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안 된 것 같지만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자제하지 말고. 행정사 일하다가 뭐 힘들고 안 될 것 같지만 절대 하지 말고 그걸 오히려 감사하고 나가면 반드시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목도 그래서 내가 잠깐 이 과목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민법도 보세요. 왜 우리가 민법을 해야 돼? 행정기본법에도 기관에 관해서는 민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그렇죠? 민법을 준용. 그럼 행정기본법을 제대로 또 뭐 하려면 민법에 대한 또 민법의 심의성실의 원칙은 우리 모든 공직자들, 전문자들의 윤리강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법 2조에 보면 심의성실의 원칙이 나와요. 심의에 쫓아서 성실하게 돼야 돼요. 그렇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직업 윤리를 이제 연수 교육 할 때, 연수 교육은 이미 지금 행정사 하신 분들이 뭐 이렇게 받아요. 그때 직업 윤리 교육도 또 그동안 오래 했어요. 행정 법령은 물론 연수 교육은 행정사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무 위주로 이제 강의를 하죠. 근데 연수 교육을 하면서 직업 윤리에 대해서는 공무원 윤리 강령, 행정사 윤리 강령, 변호사 윤리 강령, 세무사, 회계사 다 제가 조사했어요. 해보니까 전부 심의성실 원칙이 딱 나와. 어떻습니까? 민법을 정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 행정사는 또 민법을 알아야 될 것이 행정사는 2조에 보면 업무에 계약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계약은 민법상의 계약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법도 알아야 된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법을 구별할 때는 민법은 사법이다. 그렇죠? 행정법이나 헌법은 공법이지만 민법이나 상법은 사법이다. 근데 상법도 또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지금 우리가 법인 설립 인허가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업무. 그렇죠. 우리 행정사법에. 법인 설립 인허가 업무를 하려면 민법을 알아야 되죠. 왜? 민법의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속합니다. 그렇죠? 재단법인, 사단법인. 그럼 이런 법인 설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민법에 보니까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럼 인허가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관청이. 그리고 어떻습니까? 상법에는 영리법인,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이런 회사가 있죠. 상법은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등기는 누가 합니까? 법무사들이 해야 되잖아요. 또 그거는 변호사도 물론 관계합니다. 그러니까 영리법인은 그쪽에서 주로 관계를 하게 돼요. 그렇죠? 변호사나 법무사.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런 걸 알아야 모든 걸 우리가 상법도 민법도 알아야 다 이제 구별할 수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단독행위에서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법상 법인의 설립행위는 특히 사단법인이 많아요. 사단법인.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인의 설립 업무를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좀 알아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기본법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행정기본법. 자, 행정에 관한 법 중에 행정기본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면 이제 행정법 전체를 알게 돼요. 그 요약해서 한 거니까 그렇죠.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의 원칙과 법률에 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3월 24일 제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우리 대한행사가 통합되는 2021년도 행정기본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통합돼가지고 아예 행정기본법 국회에 들어가서 만든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일주일 나서 강의를 했어요. 저는 그걸 아주 다 들었어요. 다 듣고 저는 또 강의 들으면 그냥 안 들어요. 일일이 메모해가면서 또 그걸 내 유튜브도 올리고 내가 막 몇 번 하다 보면 나도 애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행정기본법을 애우다시피 했어요. 근데 행정기본법의 목적, 부칙 1조, 목적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목적에 이것도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의 목적은 국민의 편익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행정기본법의 기본 원칙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여러 가지 행정사 일을 하는데 도움이 돼요. 보세요. 법치주의원칙 그렇죠? 반드시 헌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 헌법을 합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헌법을 모르면 되겠어요? 헌법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행정기본법이 그렇게 법치주의 원칙이 있다. 평등의 원칙 제9조. 우리 헌법에 이제 구조가 나옵니다. 행정권은 합리적 이유로 남녀 연령 없이 국민을 차별을 금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뭐 업무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왔을 때 뭐 차별해서 대하면서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지는 않겠죠. 우리 행정사들이. 그래서 이러한 평등의 원칙.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평등권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헌법상 평등권의 개념. 이것은 실질적 평등입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는 어떤 평등이겠습니까? 형식적 평등이라고 법적으로 법적이죠. 그렇죠? 실질적 평등, 형식적 평등. 형식적 평등은 똑같이 있잖아요. 배급으로도 똑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 이상한 평등이죠. 사실은 공산주의적 평등 똑같습니까? 그런데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실질적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에게는 세금도 많이 걷어들이고, 그렇죠? 작은 사람은 적게 걷어들이고, 남녀 물론 평등입니다. 그런데 남녀도 차별이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군복무죠. 군복무. 남성은 의무복무잖아요. 여성들은 지원제입니다. 그럼 그게 차별입니까? 차별 아니잖아요. 여성은 아무 신체적으로 연약하고 또 가정을 돌봐야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각도 사단단위로 강의도 한 바 있어요. 그 여성들 꽤 많아요. 여성 장교들도 있고 또 여군 사관학교에
거기도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때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왔냐니까 그 시험 봐서 막 어렵게 시험에서 왔대요. 시험 봐서 우리 행정사도 시험 보고 들어오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경력자들도 있고 여러분들과 시험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나 경력자나 서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화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즐겁게 서로. 근데 바로 군대에서 차별이 있지만 여기 차별입니까? 차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 평등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어떤 특별한 그 사정을 고려해서. 그리고 이제 행정 자기 구속의 원칙. 예를 든다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행정사가 법인 설립 인허가를 신청했는데 똑같은 조건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행정만 청에서 허가를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구속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을 때는 여러분의 행정심판에서 바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볼 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줬다. 그렇죠? 똑같은 조건인데 물론 조건이 다를 때 또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차등이 있죠. 그러나 조건이 같을 때는 똑같아야 된다. 그렇죠? 비례의 원칙, 공익사익 비례. 여러분 내가 일일이 사례를 들어서 얘기한 거는 좀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우리 고속도로를 낼 때 얼마나 우리가 편해보고 좋았습니까? 그렇죠? 고속도로를 낼 때. 지금도 고속도로 타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저도 차도 운전해보고 하면 그렇게 마음이 시원해져요. 근데 그걸 만들 때 공익은 컸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들 토지를 수용해서 했잖아요. 일단. 근데 토지 가진 사람들에게 보상이 작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익과 사익의 비례 원칙이 어긋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 행정사들은 알아야 돼요. 이런 법을. 그럼 그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항의도 할 수 있고 보상을 또 더 청구할 수도 있고 토지 보상 오늘 뭐 부동산 보상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으면 토지 보상 문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한 문제다. 성실 의무 권한 나누는 권리 원칙. 절대로 행정사는 신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성실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민법에 몇 조에 있다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2조. 맞아. 잘하시네. 아이고 뭐 벌써 그냥 딱 잊지 않고 얘기하시는 게 그렇죠? 민법 2조 신성실의 원칙은 어디나 적용되잖아요. 우리 행정사에 신성실의 원칙도 지켜야 된다는 게 그렇죠? 그리고 권한을 절대로 남용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나 우리 행정사나 그렇죠? 남에서 함부로 얘기하거나 그렇죠? 그런 거 있고 신뢰 보호의 원칙 믿음을 줘야 돼요. 사실은 그 전문 자격사들이 이제 특히 공직생활을 하고 또 뭐 시험에 합격한 우리 행정사도 계십니다만 행정사님들도 시험에 합격하면 그래도 일단 국민들이 알아줘요. 시험에 합격했다. 또 공직생활 오래 했다면 신뢰를 주더라고요. 어떤 일을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신뢰를 국민이 생각하는 것만큼 더 이상을 우리가 더 신뢰를 줘야 돼. 믿음을 줘야 돼. 다음에 이따가 이제 상담할 때도 신뢰를 줘야 그 사람한테 상담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이름이 너무 감사해요. 내가 아까 소개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완전 믿을 신자잖아요. 그렇죠? 박완신. 참 어떻게 이름이 주어졌는가? 나는 내가 그게 짓지도 않고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서당 선생을 했는데 여러분 중간중간 이렇게 얘기해야 또 재미도 있어서 얘기입니다. 이런데 종교라는 종자에 믿을 신자를 썼어요. 내가 이게 부처기 닮았 때 기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종교라는 종자에 믿을 신자를 했는데 면석이가 가운데 획 하나를 띄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완자가 됐어.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 잘할 때는 별로 그 이름을 뭐 호적대로 안 썼어요. 막 군대로 초등학교다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중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름을 딱 호적을 띄다 보니까 완전한 완자 믿을 신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 고쳐버렸어요. 오히려 이게 좋다 이거 그렇죠? 완전한 믿음을 주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난 참 이것도 면석이가 어떻게 그렇게 띄어냈어? 면석이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공무원이 참 좋은 효과가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들과 좋은 관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 행정사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참고로 알고 좀 약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부당 결부 금지 원칙. 그렇죠? 절대로 어떤
부당 결국. 만약에 저 누구한테 돈을 엉뚱하게 받거나 보수에 그렇죠? 또 뭐 어떤 조건을 붙여가지고 뭐 어떤 저 할 때 뭐 어떤 기부 채널을 한다든가 건축과 같은 뭐 별도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행위. 그리고 이제 행정법의 행위는 행정법의 법안에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을 수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다. 여기에 이제 민법하고 좀 차이점이 있죠. 권력적 단독행위 이것이 행정법상 행정행위입니다. 민법에는 단독행위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행위가 계약도 있고 민법의 행위는 그러나 행정법상 행위는 이렇게 권력적 단독행위다. 참고로 하시고 이제 그래서 법에 적합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실효성이 없는 행정문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예를 들면 어느 행정기관에서 뭐 하루에 다리를 놓는다. 예산이 얼마 필요하니까 뭐 생각 말이 안 되잖아요. 실효성이 있는 행정을 해야 돼. 우리 행정사도 실효성 있는 일을 해야 돼. 그렇죠? 되는 일. 그래서 저는 이제 업무를 한번 위탁받을 때 참 희한해서 제가 행사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처음 일을 맡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참고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베트남 여인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나보고 국적 취득을 해달래. 근데 나는 한 번도 국적 취득 기관에 있어본 일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못한다고 돌려보내? 못한다고 그냥 돌려보내도 그게 행사로서 자격이 없죠. 어떻게 하지 하도록 노력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돌아가셨다 그러면 내가 이제 좀 잘 연구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꼭 해준다고 말하면 해나오면 또 해줬던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2, 3일 동안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국적법하고 출입국 관리법을 달달 외우다시피 했어요. 한 3일. 시행령 시행규칙 답이 나와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 있고 3천만 원 이상 임대료나 임대료 보증금이나 이런 게 있고 예금 증서가 있고 본국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범죄 경력이 없는 자 이 사람은 이제 국적 취득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결혼해서. 그러니까 내가 출국 그래도 그것도 위험스러워. 나는 항상 뭐 하니까 내가 이제 봐서 나는 그런 지식을 얻었는데 그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라고 했어요. 지금은 출입국 외국인청이라고 바뀌었죠. 이름이. 왜냐면 바뀐 것도 참 그래 법에 바뀐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출입국관리사무소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담당관한테 물었어요. 우리가 참 친절하게 잘해주더라고요. 우리가 공무원 생활했다고 하고 행정사를 오니까.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출입관리법이나 또 국적법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3년 이상 거주하고 3천만 원 이상 그렇게 돈 있고 뭐 여기 그 자기 나라에 그 본적인 게 없고 하면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 어쩜 그렇게 나보고 잘 안 해. 자기도 잘 모르는 걸. 그게 맞다 이거야. 그래서 용기를 줘요. 이것만 써오래. 국적 취득 시청서 있잖아요. 그래서 가져가서 딱 오니까 한 3일 후에 왔어요. 늦게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딱 거절해버리면 얼마나 그 사람이 서운해요. 또 행사 뭐 그런 것도 못하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뒤에 돌아왔어요. 그 사람이 와서 그때 이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했더니 그 조건에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서류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또 생각 쓰면 안 돼요. 받을 때 위임계약서를 써야 돼. 왜? 그 사람하고 정식으로 내가 임무를 맡았다는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행정법 2조에도 국민의 위임을 받아, 위탁을 위임을 받아 이렇게 했으니 위임계약서를 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국적 취득에 관한 이런 걸 맡아서 한다. 그러니까 보수는 얼마다? 보수도 그렇죠? 그걸 딱 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해서 딱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서 했습니까? 여러분? 몰라도 노력하고 그러니까 법이 중요한 거잖아요. 공부하고 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어떤 어려운 일이 들어와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또 힘들어하거나 말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훌륭한 행정사가 될 수가 있다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기본법 2조 뭐 1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되게 아까 그 원칙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행정기본부상 행정청이 청구를 한다. 이 행정청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신 거니까 뭐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기본법에 여러 가지 이런 제척 기간이 있죠. 이런 것도 뭐 여러분들 되게 이제 공무원생활 할 줄 알잖아요. 뭐그 제척 기간 같은 거니까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작용 이런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10분은 쉬어야 돼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10분 동안 쉬시고 또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하고 뒤에 이제 행사법에 관한 문제 이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중해서 우리 행사 교육을 받아주신 여러분 보니까 제가 너무 보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10분 동안 쉴 때는 또 푹 쉬셔야 돼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쉽니다. 어디 강의할 때 하루에 강의가 됐어요. 10분 쉬는 시간에 그렇게 깊이 잠들어버려요. 어쩌면 그렇게 잠도 깊이. 그러니까 또 피로가 풀려서 그 다음에 강의하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 10분 동안 잘 쉬시고 또 오셔서 강의. 그러나 저는 절대로 시간을 지켜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강의 시간 안 지키고 막 하고 그래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잘하는 강의도 시간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하고 다음에 또 딱 시작을 해서는 12시까지 아니 12시 10분 전까지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자 좀 쉬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